첫 번째, 넓은 내신 구간. 이건 좀 의아할 겁니다. 특징적인 사례로 고대 학업부수형 영문 합격자 내신이 최고는 2.7이었습니다. 근데 최저는 4.2까지 가요. 왜 4.2까지 벌어질까요? 이건 학업부수형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이죠. 수능 최저도 충족하고 내신도 좋은 친구들 물론 합격했을 겁니다.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다른 데 갔겠죠. 특정 교과 우수는 유리하다. 유디의 경우 어떻죠? 전교과가 3.8인데 영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영어만 잘했습니다. 이런 친구는 1차 합격, 최종 합격했습니다. 교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제가 특이해서 넣었습니다. 중국어 회화 2입니다. 딸로 삼고 싶은 학생. 저는 위트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학생에 대한 자신감 또는 대학에서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괜찮았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라는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KNS 박태웅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죠. 그래서 곧 중간고사를 앞두고 각 학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외고생들을 위한 스카이 합격 생기부 분석.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마 고1, 2, 3 각 학년에 맞게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만한 수행평가 또는 과제 안내문에 기반한 자료들을 작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위 상위권 대학을 합격을 하는 서류 통과 학생 생기부들의 어떤 특징들이 무엇이냐, 일단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교과 내신 그리고 세특. 사실 내신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통계가 어떤지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교과 세특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교과 세특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준비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또는 활동 내역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학생들이 준비를 하기에는 또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과제 안내문에 맞게끔 작성을 하는 것과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 한들 사실 이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재량이죠.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께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지 이런 기준과 특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실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비교과 분야별 상세 분석. 우리가 이제 생기부 하면 요즘은 워낙 이제 교과 세특, 우리가 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판단할 때, 자, 학업 역량, 뭐 교과 역량, 진로 적성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많이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비교과 분야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아리 활동도 학교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면 반영이 안 되고, 자율활동도 일부에 한해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합격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좀 많이 했을까? 제가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 올해 KNS에서 수업을 듣거나 컨설팅을 받았던 학생들의 생기부를 통체적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요 특징들이 무엇인지 좀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넣은 게 출결과 수상 실적인데요. 출석의 경우에는 최근에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회나 또는 일반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수상 실적도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좀 반영이 됐었지만 이제는 반영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수상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준비하는 각종 경시대회나 시험들을 모두 포기하고 무조건 내신에만 올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챙겨가면서 교과 세특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통계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상위권대를 서로 통과된 학생들의 생기부 특징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보통은 개괄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넓은 내신 구간. 이건 좀 의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외고라고 해서 같은 외고는 아니죠. 그게 우리가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외고가 좋고 뭐 지방에 있는 외고가 안 좋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외고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뭐 1점대 정도를 더 빼야 된다. 그래서 뭐 서울 애들이 3점대가 통과되면 지방 애들이 2점대라 통과된다.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지원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작년, 이제 작년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25학년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입수한 합격생들의 정보를 보자면 생각보다 그 편차는 크진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란 것들이 몇 점대라야 붙고 몇 점대라 안 붙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게 당연히 내신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아놓은 통계에 따르면 내신 구간은 상당히 폭넓습니다. 서울 학생들이라고 해서 아주 만만한 내신으로 1차를 합격했다 또는 최종 합격했다, 그것도 아니고요. 지방 학생이라고 해서 아주 빡빡하게 서울 애들에 비해서 1점 정도 빼서 2점대나 돼야 통과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내신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의 4대 외고니까 되고 지방 외고라서 안 되고, 이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속하든 어느 외고에 속하든 내가 어떤 내신을 받고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지, 서울의 외고에 비해서 내가 지방이 약하다 또는 서울의 지역에 있는 주요 외고니까 난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상위 내신이 반드시 1차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반드시 1차 합격이 되고 우리가 최종 합격까지 간다, 또는 단계별 전형이 아닌 서류로만 일괄 전형인 경우에도 이건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3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 하죠. 자, 너보다 내신이 더 좋은 친구가 서울대 혹은 연대, 고대 무슨 과를 쓰니 너는 피하는 게 좋겠다. 학교에서는 원서의 배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높은 내신의 친구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학교에서 배분하는 거는요, 원서의 어떤 폭넓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강요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교과가 우수하면 유리하다, 이건 뒤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구체적인 교과 세팅.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올해 제가 생기부 관련 설명을 할 때마다 일부 학생들의 생기부들을 발췌하고 또는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또는 학업 역량이 잘 들어야 된다, 또는 연구 주제나 또는 보고서에 관한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된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주시냐, 또는 자세하게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내어주는 과제의 특성에 맞게끔 내가 해나가다 보면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또는 학교 학생들의 생기부와 또는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신이 곧 좋은 세특은 아닙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좋으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과목별로 생기부 내용을 풍부하고 좋게 잘 써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신 성적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부가 좋을 수도 있죠. 왜?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성적을 잘 받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자, 과목과 과제의 특성이 드러난 구체적 세특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교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연구했다 또는 어떤 수행평가를 해왔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교사의 관심과 평가가 학생 활동의 진정성을 높인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한 번 더 강조드린 이유가 현장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의 하이라이트를 쳐요. 학생들이 어떤 생기부 활동 내역을 했다, 이거보다도 교사의 평가, 칭찬 같은 부분에 제가 따로 메모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일부 학교에 한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생기부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생기부 교과 세특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직접 작성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요약해서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나 외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더더욱 이런 것들에 익숙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칭찬하시는 부분들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이다, 착하다, 열심히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학생 활동의 진정성을 높이는데 좀 더 들어야 있는 부분이 되겠다 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다채로운 비교과인데요. 제가 아까 비교과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을 드렸지만 비교과의 진로 분야, 동아리 활동이 반드시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나 그리고 학과와 일치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 적합성과 진로보다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일치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3년 동안 어떤 관심을 갖고 해왔던 활동이 이 학생의 진정한 열의를 가지고 해당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걸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르다고 해서 자, 반드시 불합격이다,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동진,
자, 봉사활동은 뺐죠. 이제 교내밖에 안 되니까.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진로는 관심의 깊이의 정도뿐이에요. 그게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반드시 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분 방송학이나 기자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서 내가 국문과를 지원한다,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한다, 혹은 심리학과나 사회학과를 지원한다,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는 협동과 교우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동아리 활동 중에 내가 임원을 해야 된다거나 또 특정 활동에 대해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내신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내신 구간입니다. 첫 번째 보신 것처럼 학교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4학년도, 2025학년도죠. 저희 쪽에서 이제 강좌나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들었던 학생들 중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3년이었던 24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 주요 외고 학생들이 그래도 스카이에 많이 붙었어요. 경기 전체나 지방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죠. 근데 작년의 경우 25학년 입시의 경우에는 서울의 주요 외고 학생들보다 경기 남부 지역이나 지방 외고 학생들이 더 많이 왔었습니다. 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서울 애들이 공부를 못했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외고나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외고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내신에 대한 높은 어떤 성취도, 통상 우리가 서울 지역의 주요 외고 학생들은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도 자, 스카이 원서를 다 줍니다. 아시겠지만 점점점 우리가 주요 대학에 대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한 원서 교부 기준이 조금씩 까다로워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과 작년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명 재작년 같은 관성으로 작년에 원서를 줬는데 생각보다 주요 대학에서 서류 조건을 깐깐하게 봤더니 많이 떨어졌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 내신을 가진 합격자가 반드시 1차 합격이냐? 연대 유지 합격자 내신 최고는 2.4였고요. 저희 쪽에서 중위 내신은 3.2였어요. 그리고 최저는 3.6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2.4나 5는 원서를 내고 그리고 3.6도 원서를 냈는데 2.4가 반드시 붙고 3.6은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2.4도 3.6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한해서는 2.7이 떨어지고요. 3.4가 1차 합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에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그게 비록 특기자 전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위 내신이 1차 합격, 일괄 전형이라 하더라도 최종 합격을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국제외고 보시겠습니다. 최고는 2.2였고요. 외고의 최저는 3.1이었어요. 자,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특기자 UD보다 학종 국제형의 내신이 일반고든 외고든 더 높은 게 사실이죠.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사례로 고대 학업부 수행 업무 합격자 내신이 최고는 2.7이었습니다. 근데 최저는 4.2까지 가요. 왜 4.2까지 벌어질까요? 이건 학업부 수행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이죠. 수능 최저도 충족하고 내신도 좋은 친구들 물론 합격했을 겁니다.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다른 데 갔겠죠. 더 상위 대학으로. 하지만 4.2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외고고 그리고 어떤 특정 업무 계열의 고대 학업부 수행을 지원했을 때 수능 최저가 된다면 내신과 관계없이 학교 선생님도 원서를 써보라 권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이런 학생도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계열 적합형 보시겠습니다. 계열 적합형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 비중이 크죠. 지난해까지는 50%의 면접 비중이었지만 이번에는 40%의 면접 비중으로 10%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면접 비중이 10% 준다. 뭐 그 의미를 떠나서 지난해 결과만 봤을 때 최고가 3.1이었고 최저가 3.9였습니다. 그러면 고대 어문 계열을 학업부 수용이 아닌 계열 적합형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같은 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3.1과 3.9가 쓴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3.1에게 원서를 줬으니 3.9 너는 쓰지 마라.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 내신이 반드시 1차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면접 비중이 지난해까지는 50%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 따른 편차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원서 교부 시 9월에 원서 접수하죠.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성적에 따라서 원서를 이제 학교별로 나눠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믿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 예. 내가 원하면 쓰는 거죠. 예. 자, 마지막에 특정 교과 우수는 유리하다. 유리의 경우 어떻죠? 전교과가 3.8인데 영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영어만 잘했습니다. 전공은 6등급이죠. 이런 친구는 1차 합격, 최종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고대 국문과 보시겠습니다. 전교과가 3.5예요. 근데 전공과 1입니다. 이 학생은 영어 전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는 그냥 무난하죠. 외고에서 영어 등급이 2.1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그래도 전공과 1등급이니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려 통계학과입니다. 자, 이 학생도 외고생인데요. 수학이 눈에 띄게 뛰어납니다. 영어는 4.6이죠. 외고생이고 이 학생은 전공호가 영어가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주요 교과지만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4.6이면 못한 편이죠. 수학을 잘했으니까 간 거예요. 예.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세특에 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교과 세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100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실제 생기부를 가져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과목, 과제 특색이 드러난 구체 세특. 보시면 수학적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에 대해서 그부들과 의사소통,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수리업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단에 보실까요? 자, 이제 국어는 어떻죠? 촉법서년, 논제로 글을 작성한다. 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 증가할 것이라는 점, 반드시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현실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 그리고 스티그마 효과 등 심리적 요인까지 제시한 등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한 점이 돋보였다. 단순히 나와 있는 교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을 해서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세특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나 보고서나 그리고 과제문 여러 형태들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뭐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죠? 어떤 과제를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잘 반영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부분들, 학업 역량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교사의 관심과 학생 평가. 교사의 관심, 그게 뭐지? 학교 선생님이 무조건적인 칭찬만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보시죠. 영어 교과인데요. 사회 실시대 말하기 평가 모두에 좋은 내용, 자신감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공식 스피치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어민 교사 참석 지도로 8회 정열쓰기에 참여 최고점. 점수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죠. 학교 선생님들이 소위 밀어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8회, 5회 최고점. 언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써줬어요. 단순히 우수하다. 단순히 눈에 띈다. 그리고 우리가 생기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거죠. 돋보임, 인상적인. 이 말을 빼고는 생기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달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이거 제가 특이해서 넣었습니다. 중국어 회화 2입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딸로 삼고 싶은 학생임. 자, 어느 교사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저는 위트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학생에 대한 자신감 또는 대학에서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괜찮았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라는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외고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절 딸로 삼아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과 관계를 좋게 지내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잘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교과 세특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내가 연구과제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의 평가도 결국은 뭐죠? 학생 활동의 진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영어 독해와 작문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언어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냥 인상적인 표현.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나오고 상투적입니다. 근데 언어 감각이 뛰어나더래요. 아주 직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잘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가 평소에 교과목에 대한 진정성을 선생님들께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비교과는 저희가 아예 통계를 내버렸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자율활동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통계를 냈는데요. 보통은 95시간입니다. 2학년 때 102시간, 조금 더 시간이 늘었죠. 하지만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이렇게 갭이 큽니다. 보통 한 100시간 정도 하고요. 활동물 비중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율활동이 학교에 있는 거는 가능하고 학생이 만드는 거는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활동이 뭐죠? 독서, MUN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MUN이 자율활동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도 이어서 같이 하죠. 왜? 대부분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은 보통 연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활동들, 악기, 또래 상담, 행사,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활동 중에 우리가 자율활동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수나 시간은 거의 다 정해져 있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활동에 대한 비중도 차이가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외고생들 중에서 우리가 스카이와 같은 주요대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어떤 자율활동 시간은 100시간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활동들이 독서와 MUN, 그리고 전공은 문화재였다. 예외적으로 악기나 캠프 같은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학교 반장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하죠. 반장이나 임원활동 좋습니다. 직접 편곡하고 무대를 준비하여 전례 없는 호응을 얻었다. 자, 이 친구는 뭐죠? 공연을 했습니다. 외고생들이 공연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악기를 다룰 줄 알지만 이게 자율활동으로 넣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어쨌든 직접 편곡하고 무대 준비했던 적극성으로 인해서 좋게 보였다는 거. 두 번째, 문제점들을 모색하고 해결책 제시하여 개선 적극성 발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달의 전공 뉴스 선정되어 각 반에 게시됨. 이런 것도 잘 설명해 주시면 어필이 되죠. 예.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보통 30시간 정도 내외입니다. 그리고 많이 할 때가 57, 68, 학년별로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동이 뭐죠? MUN, 그리고 영자신문, 방과후. 2학년 때는 교지 편집 MUN.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UN이 자율활동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걸 제외한다면 많이 한 게 뭐죠? 영자신문, 교지 편집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음악, 그리고 민속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이랑 관련 없습니다. 예.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판단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학업 역량이잖아요. 학업 역량이 당연히 내신이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건 뭐죠?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학교 내의 교육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전공 적합성이죠. 전공 적합성은 보통 교과 세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공 적합성이 반드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과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들이 이렇다. 우리가 그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동아리랑 전공 적합성의 연계라고 제가 표현을 해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전공 적합성은 자, 우리가 학생부에서 교과 혜택과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성취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아리를 표현해 놓은 거는 동아리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으면 더 어필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 볼까요? 효과적인 고수법, 학과별 심화스터디 활동, 자, 기업의 이미지를 대중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력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발표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플로우로 인해서 광고를 만들어 나가고 그 광고가 기업 이미지 개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설명을 다 하고 있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의 실신 옳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찬성층에 맞춰서 자, 몬테소리 교육법 그리고 매드스쿨을 주로 의견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어떤 주장을 맡았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찾아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도 꼼꼼하고 진중하게 해왔다는 걸 확인 가능하죠. 이제 진로 활동 보시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진행할 때 특히나 외고생들의 경우 늘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진로 부분이에요. 1학년 때 진로가 어문이었어요. 2학년 때 진로가 영화였어요. 3학년 때 진로 어떻게 해야 되죠? 1학년, 2학년 때 어문이었는데요. 제가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사회과학이나 경상으로 쓰고 싶은데 3학년 때 그걸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진로 활동을 뭘로 표현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건 서울대가 밝히고 있죠. 진로 활동에 대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든 다르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로 분야를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해서 갑니까? 예,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와중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또는 학교에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어문, 2학년 때 상경, 3학년 때 뭐 법률가, 변호사 그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 자체를 또는 그 진로를 선택했을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진로 활동은 평균 40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시간 차이 좀 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최대는 85시간까지 나오는데요. 2학년 때 좀 줄어들죠. 당연히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지니까요. 보통 한 40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진로는 엄밀히 말해 전공 연계성이 관련이 없죠. 아까 제가 동아리는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외고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어쨌든 진로 심화 스터디예요. 진로 탐색에 대해서 멘토나 그리고 진로 탐색 과정, 또 진로의 날 이런 것들 학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외부인들 모셔서 강연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로 심화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갖는다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떨까 고민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반드시 전공 연계성과 관련되어야 됨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기 활동은 경영자 과정, 그리고 MBA, 이건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별 차이, 이게 아마 특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진로 심화 스터디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어떤 진로 활동을 했든 또는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이미지, 특정 직업, 특정 분야에 대해 적시했든 그것이 반드시 전공 연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이다. 이건 뭐죠? 내가 어떤 진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그 주어진 시간, 그 환경에 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작품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진로 활동에 대한 거, 내가 어떤 분야에 왜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가 아니죠. 학교에서 진행한 진로 탐색 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상경계열입니다. 종합심리검사 결과 언어 수리 능력이 높은 수치,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역량이 괜찮다. 얘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쪽 분야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 학생은 수학 성적이 좋았고 상경계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분야를 맞춰서 쓰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한 활동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결인데요. 출결 사항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죠. 출결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는 거 아마 이제 제가 좀 처음일 것 같은데, 재작년에 저희가 101명이고요. 작년에 119명 정도의 학생들의 이제 상기부를 가지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만근 학생, 그러니까 1, 2,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전부 다 출석을 잘한 학생이 재작년에 비해 작년 2배 이상 늘었죠. 출석의 중요성의 커짐이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고생들 중에서 스카이 합격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만근 학생들이 2배가량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우 어떻습니까? 결석과 지각은 줄어들었죠. 조퇴는 조금 늘었어요. 조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원이나 또는 여러 프로그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근과 조퇴를 제외하면 지각 결석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출석에 신경을 써야죠. 과거에 우리가 개근하는 거 당연하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아프면 빠지고 또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뭐 개인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출결에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학폭도 반영이 되는 시대고, 그리고 출결이 좋아야 되지만 학생 자체에 대한 성실성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통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출석 반영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반영 비중이 몇 %다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출결도 본다고 합니다. 뭐 서강대처럼, 그죠? 그렇지만 대놓고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본 통계 자료가 출석을 잘한 친구들이 그래도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가 높다. 외국생 중에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번에 수상 경력입니다. 사실은 교내 수상은 우리가 이제 2002년도, 3년도 요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학기당 한 개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뭐 대회나 수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걸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서 제가 대상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화여대는 되는 또 활동 보고서에 수상 실적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고 외학생들 중에서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상 실적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화여대가 특기자가 전형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상 실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되나 이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회를 하더라도 그 대회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고 하는 과정 자체가 내신과 그리고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비중입니다. 지금 수상 유형 보면 교과 우수상 비중이 그래도 높습니다. 그 기타를 제외하고 보고서는 어학, 외고생이니까 어학 관련된 활동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상에 대한 등급도 보통은 동상 정도. 그러니까 크게 잘 받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어학 관련돼서 상을 받는 애들이 비율이 높다. 외고니까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교과 우수상이나 그리고 어학 관련된 상을 많이 받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자치회. 그러니까 자치회 활동을 잘해서 뭐 표창을 받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챙겨 놓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상위대학 합격한 애들 중에서 특히 외고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상은 교과 우수상이나 어학 관련 상. 사실 이 두 개가 전공호가 그 주요 교과 과목이면 제일 좋겠죠. 생기부 관련해서 교과든 비교과든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보시죠. 희망 전공 변경으로 비교과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경 자체 문제 없습니다. 진로 영역은 비교과 아니라 뭐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입니다. 1, 2학년과 다른 극단적 변경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사실 크게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나 성취도이기 때문에 교과서 혜택에서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분야의 어떤 진로, 동아리 그것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두 번째, 진로 활동이 꾸준합니다. 좋습니다. 전공 관리 아니라 불이익 없나요? 자, 말씀드렸죠. 나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년 동안 진로 분야가 어문으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고3이 되고 내가 수능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괜찮아요. 굳이 어문으로 안 써도 되겠는데? 사회과학 대학으로 써도 괜찮은데? 혹은 그 반대로 갑시다. 바꾸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상관없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에 있는 전형에서 특히나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우리가 생기부 관련된 질문도 나오잖아요. 연고대는 생기부 관련된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연대 활동 우수형 그리고 UD 학종 국제형 고려대학 계열적합형 재시문만 나오고 재시문 위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교과 추천 전형에서 만약에 면접이 있고 우리가 생기부 관련 질문한다 그러면 그때 어필하시면 되겠죠. 예. 세 번째, 내신 성적과 교과 사퇴 기록이 반대입니다. 이건 뭐죠? 내신은 낮은데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서 교과 사택에서 내가 수행평가하는 내용이나 또는 뭐죠? 성적과 관계없이 나는 이 과목을 사랑해. 열심히 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은 성적에 맞게끔 교사의 평가가 이루어지죠. 잘하는 애들한테 세특 잘 써주는 거 당연한 이상정입니다. 예. 우리의 성적이 뭐 나쁘다고 교과 세특도 대충 써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성적이 안 좋다고 학생을 무시하는 건 안 좋죠. 근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교과 과목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세특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은 못 나오지만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열정은 있고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서 열심히 참여해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는 자, 내신 경영 성적이 좋다면 문제는 없죠. 다만 낮을 때는 스카이와 서류 전형에 기대를 걸어 좋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신이 되게 낮으면서 세특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 1차에 서류 통과가 될 비중이 낮겠죠. 만약에 일괄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이다. 스카이 이외의 다른 학교들, 예를 들어 서강대나 그리고 뭐 한양대 서류형이나 그리고 성대 탐구형 융합형, 중대도 있죠. 예. 이런 경우 면접이 없는 전형 같은 경우는 생급 평가가 좋다면 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스카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형들이
단계별 전형이고 1차가 서류가 있고 그리고 내신 성적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신이 낮은 경우는 교과 사택이 좋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교과 대신 전체 교과 성적이 편차가 심하다. 이게 이제 외고의 특징이죠. 외고 특성상 영어가 아닌 전공어 때문에 일어나는 마스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전공어가 너무 좋은데 전공어가 주요 교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공어를 포함한 전교과는 내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과로 계산했을 때는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연대, 한양대는 주요 교과를 봅니다. 국영수, 과사, 진로 선택 과목 제외. 하지만 나머지 대학, 서울대, 고대, 나머지 대학들은 전 과목을 다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전년도 입결해 보면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실제로 받게 될 성적, 이제 고3이 1학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주요 교과, 국영수, 국영수과, 국영수과사 아마 정리해서 학교에서 제공할 텐데요. 그걸 보시고 이제 원서 구성에 대한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평가를 해도 학력 말 생기부 기록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는 선생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별 세특 수정은 매년 학교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학년, 2학년 때 생기부 수정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년 말에 이루어지잖아요. 1학년 12월 기말고사 끝, 그리고 2학년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근데 이게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매년 달라요. 저희는 매년 외고생들을 보잖아요. 어떤 해에는 학교 선생님이 잘 수정해 주시고 어떤 해에는 안 해주십니다. 이게 학교의 방침인 경우도 있고요. 이게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기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친밀도, 유연한 접근,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바꿔달라고 해준다는 게 먹힌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작년에 해주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안 해주겠다는데, 지금 학교가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인 수정이나 무조건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제가 이런 자료나 근거가 있는데 좀 변경을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6번 보시겠습니다. 세특 과제문 받았지만 다른 교과목과 주제가 겹쳐도 되나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뭐냐면 교과 세특에서 과제문을 받았는데 과거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어떤 특정 주제에 했던 것들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죠. 익숙하고 아는 주제라고 해서 자, 다른 과목 같은 주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문을 가지고 시간을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향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대학에서는 생기부 교과 세특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글이 많잖아요. 대충 보지 않을까요? 그거 시간 없을 때 행특만 본다는 얘기고요. 면접이나 갔을 때 얘기고요. 대학에서 서류 평가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하는 활동, 그러니까 1학년 때 한 특정 교과 세특의 어떤 주제가 2학년, 3학년 때 계속 등장한다? 좋게 볼 리는 없겠죠. 그리고 단지 한 번 더 등장했다 하더라도 또는 다른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가급적 새로운 주제로 참신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을 들여야 그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7번째 보시겠습니다. 세특 서류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이 수정을 해준답니다. 변경을 원한다고 의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로 한다? 이건 어렵죠. 작성 전인 고3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선생님과 미리 협의하면서 3학년 1학기 끝날 때쯤 7월 말에 작성을 같이 해요. 상관이 없죠. 근데 1학년,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때 선생님이 이미 작성하신 내용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바꿔줄게. 전부 다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과 협의 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일부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내용을 바꾸고 싶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8번. 자, MU활동이 임원도 아니고 주요국가도 아닙니다. 불이익 있나요? 아까 자율활동 동아리 MU에 나왔죠. 그리고 많은 외고생들이 질문합니다. MU에 할 때마다 제가 의장단 또는 체어퍼슨 또는 뭐죠? 주요국가가 아니고 그 주제에서 특정 국가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 국가 맡았어요. 아, 이거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제가 매년 수십 건씩 받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그 활동을 열심히 했냐 그 활동 자체에 대한 얘기지 그것이 내가 비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학에서
얘 MU했는데 뭐 별 의미 없는 국가였네, 주요 임원 직책을 안 맡았네, 이걸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맡든 어떤 국가를 맡게 되든 그 활동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제발 비중 있는 역할에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내가 맡은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잘하는 것, 그게 생기부의 학교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고생들을 위한 스카이 학교 생기부 분석 내용을 마치겠고요. 생기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학원으로 전화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